자, 그 다음 살펴볼 거는 화살표 함수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신박합니다. 화살표 함수 보도록 할게요. arrow function이라고 하는 화살표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원칙은 자, 기존 문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문법을 여기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할 일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렇게 기본 함수는 이렇게 만든다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크립트를 써서 할 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함수의 모양새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함수는 뭐예요? 이름이 없는 함수예요. 이름이 없는 함수죠. 이름이 없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실행을 하는 거였지만 이게 바로 실행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즉시 실행 함수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함수는 보통 우리가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쓰죠. 변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가 덧셈을 하는 함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름이 없으니까 다시 재사용이 불가하니까 그걸 변수에 이렇게 담아서 쓴단 말이죠. 자, 저렇게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변수명 add하고 저 펑션 자체가 사라지고요. 화살표를 이렇게 씁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은 똑같은 겁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렇게 줄였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더하는 함수라고 한다면 이제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그 값을 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값을 더한다라고 하면 네, 또 넣어보겠습니다. 밑에다 그냥 쓸게요. 어차피 지금 VAR로 하면은 똑같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 주석 처리할게요. 일단 저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는 함수가 add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add 함수는 값이 x가 있고 y가 들어오면 그걸 더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되돌려 준대요. 우리가 함수는 입력할 일 출력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x 플러스 y. 자, 이번에는 이건 이름이 있는 함수죠. 얘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 함수입니다. add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름이 있는 함수를 arrow 펑션으로 줄이는 방법.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얘를 줄이는 방법은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까 이 방법으로 여기에서 그대로 줄일 수는 없어요. 얘가 어떤 식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되냐면 앞서 이 구조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 구조로 다시 바뀌는데요. 여기에 매개 변수가 들어온 자리가 여기거든요. x, y 이렇게 씁니다. 아래 리턴은 뭐 이렇게 똑같이 되겠고요. 위에 쓴 거는 아래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제 arrow 펑션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름 없는 함수인데 더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죠.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이름이 없는 함수를 다시 쓰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름을 써줘야 되죠. 여기에 let을 쓸게요. 이제 let에서 이번에는 add는 썼으니까 add2라고 할게요. 이 add 또 쓰면은 에러예요. add2라고 하고요. 펑션 얘가 이제 이름이 없이 그냥 매개 변수 두 개가 있으면 그거를 더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알려주는 함수래요. add2라고 했고요. add2라는 함수를 arrow 펑션으로 줄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얘를 let2 자, 지금 얘가 이름이 없어요. 아까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add라는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바꿔줬고요. 이름이 없는 함수를 바꾸는 것도 똑같습니다. 얘가 이거랑 똑같아요. 이름이 없건 있던 간에 arrow 펑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바로 에러지. 밑에 이렇게 쓸게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모양새를 보면 지금 똑같죠? 여기에 이름이 있는 함수를 화살표 함수로 바꾸는 방법이나
이름이 없는 함수를 화살표 함수로 바꾸는 방법이나 에러 펑션에선 반드시 이름이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초반에는 좀 헷갈릴 거지만 의도적으로 계속 얘를 이제 쓰겠습니다. 에러 펑션을 쓸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줄일 수도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중괄호 있지 않습니까? 이 중괄호도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이고, 중괄호를 지웁니다. 이름이 똑같으니까 일어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턴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누구랑 누구랑 똑같은 거라고요? 얘랑 똑같은 겁니다. 저런 걸 보고 얜 도대체 무슨 함수야 라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머릿속에서 얘로 바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더한 거를 이렇게 xy 더한 걸 나한테 리턴해주는 함수구나. 자, 그러고 함수가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즉시 실행 함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했던 거는 다 썼고요. 여기에 리턴이 있을 때만 중괄호를 생략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리턴이 있는 경우에만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요거를 여기에 넣읍시다. 그리고 매개 변수가 하나일 때 괄호를 생략 가능하답니다. 매개 변수가 하나? 그건 안 썼는데. 매개 변수가 하나일 때는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얘가 매개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매개 변수가 하나다라고 하면 이 괄호도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러면 리턴에서 x 가지고 뭘 하겠네. 곱하기 2 해서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해야죠. y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즉시 실행 함수에서도 가능합니다. 즉시 실행 함수의 구조를 만들고 한번 볼게요. 타이틀이 하나 더 만들게요. 즉시 실행 함수. 즉시 실행 함수는 우리가 함수는 분명히 어떤 구조였냐면 이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다음에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일을 해 라고 해서 반드시 두 개의 구조로 나뉘어 있어요. 함수가 하는 일 그리고 함수를 실행. 근데 즉시 실행 함수는 이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바로 실행해 라는 거란 말이에요. 써보겠습니다. 즉시 실행 함수의 문법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펑션하고 여기 안에 이렇게 하되 이게 함수 여기까지만 하면 함수를 정의한 건데 함수를 바로 실행하는 것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서 이게 즉시 실행 함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즉시 실행되면은 콘솔 로그에서 즉시 실행 함수가 작동함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저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여기 즉시 실행 함수가 실행됐다라고 해서 콘솔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런 즉시 실행 함수는 그러면 에러 펑션으로 어떻게 바꾸냐? 밑에다가 바로 쓸게요.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줄인 걸 보면 펑션하고 요거 원칙을 보면 에러 펑션을 바꾸는 건 저거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얘를 가로 열고 화살표하고 중괄호 요거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핵심은. 어디만 바뀌면 됩니까? 얘만 바뀌면 되죠. 여기 부분만 뭐로 바뀌어요? 얘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바꿔볼까요? 얘는 저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겉에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펑션 없어요. 없고 화살표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바꿉니다. 위에 쓴 거 요거를 뭐로 요거로 바꿨어요. 저장하고 콘솔 장 확인하면 여전히 콘솔 즉시 실행 함수가 작동함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에로 펑션들의 실제 사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뭐 산수 같은 거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add라는 거에서 콘솔에 에러가 전 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볼게요. 92번 라인에 이미 했는데 또 만들었다고 92번에 add가 위에서도 add를 한 적이 있었나 좀 볼게요. 펑션의 이름으로 add를 써서 이미 만든 건데 왜 그러니?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애드가 있고 여기도 애드가 있어서 뭐라고 하지? 그럼 앞에 그냥 달러사인 하나 붙일게요. 저 같은 경우에 하나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콘솔 좀 보겠습니다. 네, 콘솔에 그 다음에 104번에도 제 화면 기준으로 104번 104번이 어디 있어? 다시 한번요. 여기 108번에도 애드 뭐라고 하지? 애드2라고 해볼게요. 현재 파일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콘솔 에러 없고요. 현재 인덱스 파일만 템프 폴더에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하나 짜서 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덧셈 함수를 만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잠깐만, 기존에 이름이 있어서 펑션 add a b라고 해볼게요. 더한 결과를 나한테 되돌려 줄래? a와 b를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라고 해볼게요. document write. 우리가 함수를 실행하는 건 함수명하고 얘한테 더 넘겨줄 값 이렇게 해서 넘겨봅시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30이라고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펑션 add는 매기변수 2개가 들어오면 그걸 더한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준대요. 그래서 add라는 함수한테 이를 매기변수 2개를 넘겨주면서 합쳐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고요. 그 결과가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부분을 ES6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요. 바꿔볼게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 쟤를 ES6로 바꾸려면 let add 5라고 하고요. 그래서 외계 변수 2개를 화살표 증가로 안에다가 해서 return 해서 그 값을 알려줘 라고 하고요. 이제 add 5한테 일을 시켜봅시다. 결과는 똑같이 30으로 나오고 있어요. add 5라는 변수명 안에 함수를 담고요. 그 함수는 매개 변수 2개가 들어오면 그 2개를 합쳐서 우리한테 return 해서 그게 어디에 저장됐어요? add5의 결과로 저장됐어요. 그래서 add5는 단순히 값만 저장되어 있는 함수가 아니라 함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함수를 실행하려면 이렇게 해서 가로 안에다가 값을 2개를 넘겨줘야 되죠. 함수 실행하듯이 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매개 변수 2개가 있는 걸 arrow 펑션으로 줄인 걸 봤고요. 다음 볼게요. 두 번째로는 그럼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multiply 값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거를 2배로 튕겨서 우리한테 알려주겠대요. return 해서 x에 곱하기 2라고 해서 2배로 튕겨서 우리한테 값을 전달해 주는 매개 변수 하나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저 함수도 출력을 일단 해보면 document write multiply라는 함수에다가 숫자 5를 넘겨줬을 때 결과를 보면 2배를 튕겨서 이렇게 해서 10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그러면 arrow 펑션으로는 어떻게 줄일 수 있냐 해보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요. 자,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는 건 줄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안 줄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 얘도 변수에 담아야 돼요. 변수에 multiply라고 해서 담고요. 매개 변수 x를 가지고 증가로 안에다가 2배로 곱해서 우리한테 알려줘 라고 해서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매개 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가로를 생략 가능하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값을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다고요? 리턴 하나뿐이 없으면, 리턴을 하나뿐이 안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주석 처리할게요. 요 중괄호도 필요 없죠. 중괄호도 필요 없어서 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고요. 리턴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리턴도 생략하고요. 위의 문장은 아래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5에 곱하기 2 한 개 화면에 잘 출력되고 있어요. 이렇게 썼던 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고 값 이상 없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arrow 펑션의 사용법을 일단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저 방법으로 계속 여러분한테 주입을 해 드릴 거니까